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손택수의 전문 들판이 새들을 불러 모은다라는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임의로 연이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분석하는 설명상 나눴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들판에서 발견한 생명을 향한 배려라고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추수가 끝난 가을 들판입니다. 그죠? 배경이 추수가 끝난 가을 들판이 있고 새들을 불러 모은다. 그러니까 이제 들판이 새들을 모은다라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시기는 계절적인 배경이 나왔죠. 그러니까 늦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런 그 과도기의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의인법을 썼죠. 들판을 갖다가 마치 사람처럼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끝난 들판이 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새들에게는 모여드는 거, 이렇게 모여드는 자체가 이제 먹이를 먹으러 오는 거니까 새들의 안식처가 돼서 생명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죠. 까치밥이라는 것은 감나무에 있는 게 아니라 감나무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까치밥이라는 거는 뭐냐면 늦가을에 수확할 때 감 따위를 다 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놓고 타인에 대한 어떤 그 배려, 공존의 미덕,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결국 들판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날짐승을 배려하는 까치밥이 있다면은 우리 가을 들판에는 뭐예요? 가을 들판에도 역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화자의 새로운 인식이 여기서 드러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횡한 들판에도, 자, 이게 추수 끝난 가을 들판이 저 횡한 들판이에요.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기에도 있었구나. 감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들판에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감탄형 어미를 통해서 영탄적인 표현 방식을 썼습니다. 그래서 횡하다라는 것은 이제 허전하고 썰렁한 그런 상황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력이 소진되고 텅 빈 그 황량하고 쌀쌀한, 그죠? 어떻게 보면 거의 그 겨울로 넘어가는 그 초입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썰렁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요 시어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통사적 반복이 좀 나오는데요. 뭐뭐는 뭐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뭐에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통사적인 반복도 드러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텅 빈 듯한 이 삭막한 이 들판에도 결국 뭡니까? 생명을 향한 배려. 그게 바로 뭐예요? 들판에 있는 곡식이라도 있겠죠. 그 곡식들이 배려, 감나무처럼, 까치밥처럼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닫고 감탄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벼토리 나옵니다. 이제 들판에 이제 벼토리라는 게 있는데 그 벼토리 지닌 생명의 온기와 들판의 새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짐짓. 자, 짐짓은 이제 고유어로서 일부러란 뜻이에요. 일부러. 우리 고전 소설에 많이 나옵니다. 무심히 떨궈진 벼톨 하나가, 자, 그것도 벼톨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심이라는 것은 무심코라는 거고, 떨궈진이라는 것은 아래로 향한다는 뜻이고, 벼톨이라는 것은 벼의 그 나달의 곡식을 세는 단위예요. 한 톨, 두 톨 그러잖아요. 벼 한 톨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 벼톨 하나의 온기가, 자, 온기, 따뜻한 기운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촉각적인 이미지가 이제 요 단어에 들어 있고, 냉기가 이제 반대로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높이 떴던 새들까지, 그렇죠. 가장 높이 솟아와 있는 그 새들까지, 멀리까지라는 거죠. 끌어당긴다면, 자, 끌어당긴다라는 것은 우리 앞에 그 어떻습니까? 첫째 부분에 불러 모은다 있죠? 이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이라는 것은 뭐 제일 최고로, 그렇죠? 가장 높은 그런 지점에서도 이제 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짐짓 끌어당긴다면이라는 것은 이제 농부들이 생색내지 않고 남겨둔 이 사소한 그 무심코의 벼톨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 따뜻한 배려, 그리고 굶주려 높이 날고 있는 이 먹이를 찾는 새들에게까지도 어때요? 삶의 온기가 그대로 전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벼톨의 하나의 온기가. 그래서 궁핍한 시절이다. 결정적인 거는 이제 궁핍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그런 삶의 배경을 지금 제시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새삼. 자, 새삼이라는 것이 부사어인데 지금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삼이
요 앞에 올 수도 있고 이 다음 행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궁핍한 시절이라는 것은 일단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려운 삭막하고 굶주린 그런 가난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새삼이라는 단어도 역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새롭다,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죠? 이러한 단어거든요. 새롭다라는 뜻이고, 자 이런 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요 앞으로 온다고 생각한다면 도치법에 해당될 수 있고, 그렇죠? 새삼이 만약에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면 이제 행간 걸침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만물이 먹이를 구하기 힘든 그 겨울이잖아요. 그 겨울에 넉넉하지 않은 그 척박한 그런 현실임을 화자는 새롭게 이제 인식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새삼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원화해서 제가 필기를 해봤습니다. 도치법을 통했을 때는 세상 궁핍한 시절이다를 강조하는 것이고, 행간 걸침으로 호흡 조절과 이제 이중 수식이 될 경우에는 바로 뭡니까? 세상 궁핍함도 느끼고 세상 마을의 불빛들이 또 따뜻하게 다가온다는 요 부분들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을 함께 이해하시면 좀 좋겠고요. 학교 선생님께서 이런 걸 언급하신다면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미리 알아두었다가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것에 대한 대비를 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현명한 공부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알아두시면 좀 좋겠고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빛들이 두런두런 피어나고, 이 두런두런이라는 것은 이제 도란도란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이런 거의 음성 상징어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뭐 말하는 모양이라든가 뭐 소리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성 상징어로서 어떤 그 생생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불빛들의 어떤 피어나는 모습을, 날이 저물었으니까 마을에 이제 불빛이 하나하나 켜질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시각화했고, 또 청각적인 두런두런이 청각으로 해석한다면 시각과 청각이 감각화돼서 어떻습니까? 독자에게 그대로 형상화시키면서 그 따뜻한 그런 분위기를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긴 불이 짧은 불이, 그렇죠? 젓가락질 바쁜 나그네 새와 함께. 자, 그러니까 이제 불이를 마치 젓가락질하는 그런 행위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새라는 것은 이 말 자체가 좀 의인화된 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머물다 떠나는 뭐 철새들입니다. 물 도요새라든가 떼새 따위가 있는데요. 철새처럼 금방 이제 가야 될 새들이죠. 그 다양한 생김새의 긴불이 짧은 물이, 다양한 생김새의 그 외관을 가진 이제 철새들을 갖다가 제시한 거고요. 그 들판에 남은 벼털들을 부지런히 젓가락질 한다는 얘기는 부지런히 쪼아먹는, 떠나야 되니까 빨리, 그러니까 부지런히 쪼아먹는 모습을 제시하면서 독자에게 어때 현장감과 생동감, 생생함을 갖다가 전달하는 그러한 표현 방식이 나온 겁니다. 자, 콕콕콕. 자, 조알이면 연신. 자, 콕이라는 것은 이제 역시 음성 상징어고요. 모양입니다, 모양. 그래서 의태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고개를 숙여서 연달아 언 땅을 일구는 때까치가 있다면, 자, 그러니까 조아린다는 것은 이제 머리를 숙이는 것이고, 또 새들이 이렇게 먹이를 쪼아 먹는 이 소리라든가 동작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음성 상징으로서.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운율감을 지금 획득하는 겁니다. 자, 언 땅을 일구는, 자, 이게 이제 벌써 계절이 가을을 지나 이제 겨울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암시할 수 있겠죠, 그렇죠? 꽁꽁이란 말, 꽁꽁언 척박한 땅에서 먹이를 구하며 생명력을 이어가는 이 때까치의 치열하고도 경건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새들이 나왔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에서는 이제 농부가 나옵니다. 농부의 마음과 또 하늘로의 인식이 확장되는 두 가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나 농부들의 그 무심함으로 잠시. 자, 화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려는 그 배려를 베풀고도 티 내지 않는 거예요. 무심함이라는 것은 어떤 그 칭찬을 받거나 어떤 그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심코, 그냥, 그쵸? 자연스럽게 뭐 이런 뜻이겠어요. 농부들의 이 포근하고 따뜻한 넉넉한 이 마음이 이 무심함이란 단어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자 자신도 그 행위에 대해서 뭔가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겠죠. 점은 들판을 바라보아도 되겠다, 이렇게, 그쵸? 본받고자 하는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와 같은 이러한 그 따뜻하고 넉넉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이런 그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해가 저문 저 빈 들판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관조라는 말 쓰죠. 관조라는 것은 이제 조용히 관찰하고 조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그냥 관찰이라고 해석하시면 더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짐이 나왔다. 화자의 다짐이 나왔다라는 거. 자, 벼이삭은 들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벼이삭이라는 것은 이제 곡식알 나달이에요, 나달. 그래서 지상의 이 벼이삭이라는 건 결국 어떤 걸 의미하냐면 생명에 대한 어떤 타인에 대한 배려, 그렇죠? 그리고 위안, 상대에 대한 어떤 위로와 안식을 주는 그런 곡식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들판에만 국한되지 않고 제한되어 있지 않고 다른 곳에까지 인식의 확장을 지금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어딘가요? 차디찬 저 하늘에도 있었구나. 영탄법이 또 나왔죠. 감탄형 어미를 통해서 영탄적인 표현을 썼고요. 차디찬 더 하늘. 차디차다는 것은 이제 쌀쌀하다는 거니까 촉각적인 이미지가 지금 또 드러난 거죠. 그죠? 아까 그 앞에서 따뜻한과 어떻습니까? 이 차디차는 이제 감각의 대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시선의 이동도 나옵니다. 이제 그렇죠? 들판에서 어디로 간다? 하늘로 시선이 이동. 공간의 이동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시선이 이동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했던 게 기억이 나서 물어보는데 시선의 이동과 이제 장소의 이동을 혼돈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 이제 생각이 나서 했는데 요 지점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시선의 이동이다. 그렇죠? 자, 있었구나. 그죠? 있었구나. 영탄법 꼭 기억하시고요. 시선의 이동이 이제 하강에서 이제 상승적 이미지로 전환됐다. 이겁니다. 시선이 이동된 거 꼭 기억하시고요. 통사적 반복. 앞에서 했었죠. 뭐뭐는 뭐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뭐에도 있었구나. 그죠? 이런 것이 이제 통사적 반복을 통해서 강조와 리듬을 얻게 됩니다. 자, 화자의 시선이 이제 들판에서 하늘로, 지상에서 이제 천상으로 이동하면서 차가운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들판의 벼이삭도 떠올리는 그러한 화자의 모습이 지금 여기서 드러나 있다는 거 정리하시고요. 자, 저문 하늘에 드문드문 숨어 빛나는, 자, 드문드문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잦지 않고 사이가 뜬 모양을 이제 드문드문이라고 하잖아요. 듬성듬성이란 말 우리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끔이란 말도 된다. 사이가 뜬 모양도 되지만 가끔이란 말로도 바꿀 수가 있다. 어쨌든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생생한 별의 그 빛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어둡고 차가운 현실, 이 저문 하늘이에요. 이게 바로 그 속에서도 들판의 벼톨처럼, 그죠? 이 들판의 벼톨처럼 어떻습니까? 굉장히 희망과 위안을 주는, 그죠? 희망과 위안을 준다는 거는 따뜻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운 저 하늘은 차갑죠? 이 따뜻한 마음은 뜨겁죠. 이 냉온의 대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희망과 위안을 주는 이러한 마음을 강조하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별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속성을 훨씬 더 어떻습니까? 극대화시키는 거죠. 자, 별들을 한동안 바라보며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그 의지와 다짐, 소망을 갖다가 화자가 좀 제시를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판의 벼이삭처럼 힘겨운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위안과 희망을 갖게 되는 그 존재인 별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이제 삶의 위로를 얻고 포기하지 않고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우리 화자가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시험에 아주 반드시 만약에 출제된다면 이게 반드시 출제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척박한 실 속에서 발견하는 생명을 향한 따뜻한 배려와 위로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니까요. 꼭 기억하시고요. 성찰이란 말, 예찬이란 말, 관조란 말, 점칭이란 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성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요. 자, 설명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손택수의 점은 들판이 새들을 불러 모은다라는 작품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